기체 사이의 에너지 준위를 볼 건데, 원자 사이의 간격이 기체니까 입자랑 입자, 즉 원자랑 원자 사이의 간격이 엄청 넓구나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될 건데,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원자핵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좌우로 의미하는 게 뭐라고 되어 있어? 거리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되어 있잖아. 거리.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에너지 준위가 점점점 높아질수록 원자핵과 이 궤도 사이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은 요거야. 원자핵이 이렇게 있다, 그치? 그럼 가까운 거는 한 이쯤에 있겠지. 첫 번째 껍질. 첫 번째 껍질, 얘가 첫 번째 껍질이야. 에너지 준위가 이 사이의 간격이 제일 크지, 그치? 그래서 이 사이가 제일 에너지가 크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원자핵 사이의 간격은 어때? 제일 작지. 거리가 제일 가깝지. 그래서 거리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거야. 가깝다. 얘는 거리가 멀다. 원자핵이랑. 그럼 얘가 점점점 갈수록 이 간격이 작아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아지는 거야. 1, 2, 3, 4, 5 이런 식으로. 요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게 원자 사이의 간격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원자핵 하나로 이렇게 표현한 거야. 거의 독립적이다. 그래서 에너지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형태로 나타나더라. 다 선 형태로 이렇게 표현되더라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보자. 그래서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서만 존재하더라. 그래서 전자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성립해, 안 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전자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3.6 그리고 얘가 한 마이너스 1.5였나? 한 이 정도.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레벨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같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같다. 얘는 기체 원자에서만 성립하는 거야. 왜냐면 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같은 준위에 있으면은 에너지 레벨이 같다라고 하는 거야, 기체에서는. 근데 고체는 좀 다르겠지. 고체 보자, 이제. 고체는 볼게요. 고체에서의 에너지 준위는, 고체는 원자 사이의 간격이 거의 붙어 있지, 그치? 그래서 서로 가깝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우리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얘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겹치는 모양인 거야. 이런 식으로 겹치는 모양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껍질까지는 이렇게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되는데, 두 번째 껍질부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준위가 모여서 마치 띠와 같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야. 띠와 같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알겠지? 띠 모양으로 표현되더라. 그래서 겹치지 않는 에너지 준위가 집합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야. 겹치지 않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위치 차이가 있는데 얘가 모여서 약간 마치 띠 형태로 되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그러면 같은 에너지 띠에 존재하더라도 전자가 여기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거랑 가장 위에 쪽에 있는 거랑 에너지 레벨의 차이가 조금 있는 거지. 같은 띠라고 해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띠에 있더라도 에너지 준위가 같은 건 아니다. 왜냐면 띠에 있으면 이렇게 에너지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체는 서로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거리 그리고 에너지 레벨에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봅시다. 우리가 이제 파울리 베타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이거 화학 시간에 배웠지? 파울리 베타 원리. 아직 안 배웠어? 배웠어? 그치.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의 양자 상태에 동일한 두 개 이상의 입자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양자에 대해서 약간 살짝 맛만 보는 거지. 근데 우리 양자 조건은 총 4가지가 있어. 우리가 아까 전자 껍질처럼 얘기하면은 얘를 N은 뭐 1이구나, N은 2구나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이 n을 우리가 주양자수라고 해요. 주양자수. 요것 말고도 우리 양자 조건을 얘기하는 거는 부양자수. 그리고 또 자기양자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전자스핀이에요. 전자스핀. 스핀. 전자 또는 자기 스핀이에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요거잖아. 우리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전자 방 하나에 2개밖에 못 들어가지. 이렇게 업 먼저 채운 다음에 뭐 다운 채우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우리 얘가 의미하는 게 전자의 스핀이야. 전자 스핀.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오비탈을 배울 때는 이렇게 뭐 p 오비탈, 뭐 s 오비탈 그런 거 하면서 이런 거랑 같이 배웠는데 지금은 교육과정 바뀌면서 이걸 안 배우잖아. 그래서 우리 양자 조건에 총 4가지가 있다. 주양자수, 부양자수, 그리고 자기양자수, 전자스핀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양자 상태에 동일한 2개의 입자가 있을 수 없다. 왜? 너무 조건이 많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파울리 베타 원리는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 다음에 에너지 띠 구조 보자. 우리가 에너지 띠 구조, 우리 반도체 하면서 예전에 잠깐 배웠었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전자가 채워진 띠, 우리 전자가 존재하고 있는 거, 전자가 현재 있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원자가 띠라고 불러, 원자가 띠. 영어로는 밸런스 밴드라고 부르는 밸런스 밴드. 밸런스 밴드. 원자가 띠. 전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소. 밸런스 밴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띠. 얘는 전자가 미래에 존재할 수도 있는 공간이구나. 라고 하는 거야. 얘를 우리가 전도띠라고, 전도띠. 얘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았을 때 여기에서도 전자가 존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전도띠고, 영어로는 컨덕션 밴드라고 불러요. 컨덕션 밴드. 그래서 지금 이 2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봐봐. 아까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은, 전자는 원자핵에 속박되어 있다라고 했지. 속박되어 있다. 그치? 왜냐면 서로 전기적 인력 때문에 서로 속박이 되어 있다. 근데 근처에 다른 원자핵도 있을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럼 여기도 전자가 많이 있겠지.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 속박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 밸런스 밴드 원자가 D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주위에 자유롭게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게 우리 컨덕션 밴드라고 하는 거야. 에너지를 받으면 여기도 이렇게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왜냐하면 전자가 들뜬 상태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랑 전도띠랑 그리고 원자가 띠 사이 간격을 우리가 띠 간격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띠 틈이구나라고도 해. 띠 틈. 알겠지? 띠 간격, 띠 틈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전도띠 보자. 전도띠. 모든 원자의 에너지가 최소인 0켈빈일 때 전도띠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원자의 에너지가 최소인 0켈빈일 때 전도띠에는 전자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실온과 같이 0켈빈이 아니면은 우리 실온이 약 25도 정도니까 약 300켈빈 정도 겠네. 300켈빈이 아닌 온도에서는 300켈빈 정도의 온도에서는 전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지. 컨덕션 밴드지. 전도띠에. 자, 다음으로 이제 고체의 전기 전도성을 보자. 자, 우리 고체의 전기 전도성을 얘기할 때는 우리 요 그래프를 볼 거예요. 요 그림. 전도띠 그리고 원자가 띠를 볼 거야. 그럼 아까 우리가 이 사이의 간격을 띠 간격, 띠 틈이라고 한다고 했고, 자, 그러면 원래는 원자가 띠에 전자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치? 전자가 원래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런데 얘가 뭐 에너지를 받아서 밸런스 밴드, 즉 전도띠로 전이라는 거야. 전이. 그러면 얘는 그러면 전자가 여기 이동했지, 그치? 그럼 여기는 원래는 원자핵에 전자가 속박되어 있었는데 전자가 똑 하고 튀어나간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자유전자라고 불러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원래 고체일 때는 이렇게 원자핵에 전자가 속박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는데 이렇게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전이가 되면은 원자핵에 속박되지 않는 거니까 자유롭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자유전자라고 해요. 자, 그러면 원래 전자가 이렇게 존재했는데 전자가 튀어나갔지. 그럼 전자가 있던 자리는 어떻게 바뀌어, 원래? 전자가 있던 자리는 이렇게 비어버리는 거야, 공간이. 그래서 우리가 빈 공간이다라고 해서 양공이라고 해, 양공. 왜 양공이라고 하냐면, 우리 그냥 비어버리면 그냥 구멍인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 구멍 공자 써서 그냥 공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영어로는 이 양공이 홀이야, 홀. 구멍이다, 홀. 그런데 우리가 이름 붙일 때는 양공이라고 해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전자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얘가 양의 성질을 띠는구나 라고 하는 거야. 양의 성질. 그래서 양공이구나 라고 하는 거야. 양공. 알겠지? 그러면 자유전자는 음의 성질을 띠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줄게. 그래서 우리 자유전자와 양공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은 전하를 나른다라고 해서 전하 나르게이구나. 나르게. 얘 때문에 뭐 전륜이 흐를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해서 전하 나르게 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보자. 이제 고체 전기 전도성 2탄. 그 전기 전도성이 좋은 조건이 뭐야? 전기 전도성이 높으려면은 얘네들이 있어야 돼. 첫 번째, 띠 간격이 좁아야 된다, 그치?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간격이 좁으면은 적은 에너지를 받아도 여기 있던 전자가 바로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전자가 더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성이 좋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하 나누기가 많으면, 즉 양공이랑 자유전자가 많으면은 그만큼 더 많은 전하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좋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비저항이 작아야 된다.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거를 우리가 비저항이라고 해요. 비저항. 그래서 우리 보통 전기 전도성은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하고, 전도성. 요거는 우리 비저항이라고 표현해. 비저항. 그래서 서로 역수관계에 있더라. 전기 전도성이랑 비저항은 역수관계에 있더라 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 보자. 그러면 전기 전도성에 따른 고체를 분류해보자. 분류할 거예요. 그래서 도체는 어때, 지금? 간격이 사실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때? 우리 이 사이의 간격을 보는 게 아니고 전도띠랑 원자가띠를 볼 거야. 전도띠랑 원자가띠가 어때? 붙어있지, 그치? 붙어있지. 그치? 붙어있는 거잖아. 붙어있는 거잖아. 그래서 간격이 엄청 좁아서 여기 있던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위로. 그래서 전류가 잘 통한다. 전도성이 뛰어나구나라고 하는 거야. 반면에 부도체, 절연체는 간격이 엄청 넓지, 그치? 그래서 여기 있던 전자가 위쪽으로 전이가 되려면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전기가 잘 안 통하는 거지. 뭐 고무, 나무 그런 것들. 그런데 절연체라고 해서 전기가 절대 안 통한다라고 하면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지. 전자가 전이할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면은 우리 절연체도는 부도체도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반도체는 도체보다는 간격이 넓고 부도체보다는 간격이 작은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에너지를 인가해 주면은 전자가 위쪽으로 올라감을 통해서
전류가 통한다. 전도성을 띈다라고 하는 게 반도체. 자, 그러면 도체 에너제틱 설명의 두 가지 관점 보자. 하나는 원자과 띠의 일부분에만 전자가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전도띠와 원자과 띠가 일부 겹쳐져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랑 똑같은 거야. 여기서 일부분에만 전자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고, 즉 위쪽 부분에만 전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얘네가 서로 겹쳐져 있구나 라고 하는 거야. 이게 두 가지 가설이에요. 가설. 도체에서의 가설 두 가지. 원자과 띠의 일부분에서만 전자가 채워져 있다. 그리고 전도띠와 원자과 띠가 일부 겹쳐져 있다. 즉 간격이 엄청 좁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럼 띠 간격을 비교해보자. 대표적인 절연체 다이아몬드는 띠 간격 에너지 볼트가 한 5.4 정도 되고, 그리고 규소, 즉 실리콘이지, 실리콘은 1.17 정도가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0켈빈에서 온도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갈 때는 에너지 띠 틈 자체가 작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넘어가자.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의 전기 전도도 비교하면은 당연히 구리, 철, 금, 금속은 도체니까 전기 전도도가 크다. 반대로 뭐 수정, 유리, 뭐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전도성이 작다라고 하는 거지. 요거를 그냥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본 거고, 한번 봅시다. 그럼 드디어 이제 우리가 배울 반도체가 나와요. 반도체. 현승아, 이 반도체라는 게 뭐야? 반도체라는 게 뭐라고 했어? 도체보다는 전류가 덜 흐르고 절연체보다는 더 잘 흐르는 게 반도체다, 그치? 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우리가 일반적인 반도체, 순수 반도체, 뭐 고유 반도체 또는 뭐 진성 반도체라고도 불러요. 진성 반도체. 다 똑같은 말이야. 그냥 14조 원소로만 이루어진 반도체. 우리가 뭐 고유 또는 순수 반도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4개라는 말은 얘가 몇 조 원소라는 거야? 14조 원소지. 14조 원소. 14조 원소로만 구성된 반도체. 그래서 모든 원자가 전자를 공유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럼 얘는 전하 다르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적어. 거의 없는 거지, 그치? 왜냐면 다 전자가 다 공유 결합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잠깐 이제 나온 건데, 우리 원자과 전자가 뭐라고 했었지? 원자과 전자. 현승아, 원자과 전자가 뭐야? 이걸 보고 말하면 안 되지. 원자과 전자가 뭐야? 그치, 원자과 전자는 우리 체외각 전자랑 마찬가지로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를 말한다, 그치? 근데 체외각 전자는 단순히 물리적인 개수를 의미하는 거였지. 그래서 18쪽 원소도 체외각 전자가 8개였어. 원자과 전자는 18쪽 원소이면 몇 개야? 0개지. 왜 그러냐면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를 의미하는 게 원자과 전자인 거야. 그러면 우리 18쪽 원소는 다른 원소랑 반응해, 안 해? 안 해야지. 그래서 우리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가 0개다라고 하는 거야. 18쪽 원소는. 그래서 원자과 전자랑 우리 체외각 전자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공유결합은 뭐야? 공유결합은 비금속 물질이랑 서로 결합을 하는 거는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하고, 얘네들은 서로 전자를 공유해서 형성을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반도체도 마찬가지야. 서로 공유결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보자. 우리가 이제 불순물 반도체에 대해서 볼 거야. 아까 14조 원소로만 이루어진 반도체를 뭐라고 한다라고 했어? 응? 14족으로만 이루어진 것들. 어떤 반도체라고 한다 했어? 순수 반도체 또는 고유 반도체라고 한다 했지. 자, 그러면 순수 반도체 먼저 그려볼게요. 그럼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실리콘이잖아. 규소가 있어.
그러면 규소는 체외각 전자가 몇 개야? 4개지, 4개. 그래서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네, 그치? 그러면 반대편에서도 좀 4개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모여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전자가 다 차 있는 거지, 그치? 8개가. 그래서 얘는 그럼 남는 전자 또는 부족한 부분이 없으니까 얘는 전류가 잘 통해, 안 통해? 안 통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치? 얘는 전류가 잘 안 통해요. 잘 안 통함. 물론 통하긴 통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덜 통한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순물 반도체 또는 비고유 반도체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럼 얘네들은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전기 전도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순수 반도체의 다른 물질들을 첨가한다. 우리 이 다른 물질을 우리가 불순물이라고 하는 거지. 불순물. 그래서 우리 이 방법을 뭐라고 불러? 도핑한다라고 하지. 도핑. 도핑한다라고 해요. 우리 불순물 반도체를 첨가해서 반도체의 전기 전도성을 증가시켜주는 방법을 도핑한다라고 해요. 도핑한다. 그래서 우리 도핑을 하면은 전기 전도성이 월등하게 높아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이제 도핑에 대해서 배울 건데, 도핑. 우리 도핑을 할 수 있는 원자는 총 뭐가 있어? 13족이 있고, 그렇지? 13족. 또 뭐가 있어? 15족이 있네. 15족, 그치? 그럼 13족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을까? 예시. 우리 도핑할 수 있는 원자 예시 뭐가 있어? 질소는 안 돼. 질소? 13조. 붕소. 알루미늄. 그리고 뭐, 갈륨. 이런 것도 있는 갈륨, 그치? 그리고 15족은 뭐가 있어? 15족은 뭐, 인. 그리고 뭐, 게르마늄. 이음 막혀서 저마늄이지, 저마늄.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비소. 그리고 안티모늄, SB. 안티모니. 이렇게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통해 도핑을 한다, 그치? 그러면 13족은 전자가 하나 남아 부족해. 체외각 전자가 3개지. 예를 들어서 13족, 우리 붕소를 여기 넣어보자, 붕소. 붕소를 넣으면은, 붕소는 전자가 하나 모자라니까, 여기 뭐가 생겨? 빈 공간이 생긴다, 그치? 우리가 이 빈 공간을 뭐라고 부른다 했어? 양공 또는 전공이라고 불러요. 양공 또는 전공이라고 부른다. 그치? 그러면 얘는, 원래는 전자가 있었는데 전자가 하나 없어진 거잖아. 그럼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띄는 거네, 그치? 그래서 우리 플러스, 그래서 파지티브라고 해서 이 앞 글자 P를 따서 13족으로 도핑한 반도체를 우리가 P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잖아. P형 반도체. 그치?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 붕소를 넣었는데, 붕소 말고 인을 넣어보자, 인. 인은 몇 족 원소라고? 인은 15족 원소지, 그치? 그러면 체외각 전자가 하나 남아. 그럼 전자가 하나 남아있겠지, 그치?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유전자라고 불러요, 자유전자. 왜냐면 지금 원자 핵에 의해서 지금 전자들이 다 8개씩 안정한 상태로 묶여 있는 거지. 그럼 얘는 굳이 묶일 필요가 없잖아. 이미 다 차 있는데. 그래서 얘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15족 원소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네거티브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앞 글자를 따서 N형 반도체구나 라고 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P형, N형이 왜 나왔는지 알아야 돼. 13족을 도핑했는지 15족을 도핑했는지. 그래서 나와있지. 도핑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 도핑을 하면은 전기 전도성이 증가한다, 그치?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순수 반도체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겠지, 당연히. 그치? 왜냐면 Si로 밖에 또는 얘네 저마늄 미안, 얘가 아니다, 저마늄이 아니다. 인 그리고 비소 그리고 얘 뭐야, 안티모니. 우리 저마늄은 14족 원소예요. 14족 원소. 그래서 여기에 15족 원소 인을 예를 들어 도핑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 어떤 일이 일어나? 얘가 양공이 하나 생긴다 했 15족은 자유전자가 하나 생긴다 했잖아. 그치? 자유전자가 하나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 얘가 음의 성질을 띠겠지.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우리 순수 반도체는 우리 예를 들어서 규소로만 이루어진 반도체가 있다. 그러면 얘는 남는 전자, 남는 양공이 없으니까 얘는 중성을 띈다라고 하는 거지. 중성. 그치? 그러면 지금은 P를 도핑했으니까 어때? 자유전자가 하나 남는 거지. 그치? 그러면 전기적으로 음성을 띠겠네 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P를 도핑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중성이구나 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은 얘네들은 전화 나르기 역할을 하는 게 양성 또는 음성인 거지, 전체 반도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 이거 주의해야 돼요. 우리 P형이라고 해서 양성을 띠는 반도체가 아니다. 또는 N형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음성을 띠는 반도체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면 돼. 그래서 우리 불순물 반도체 종류 했죠. 우리 오가원소, 인, 비소, 그리고 아까 안티모니 등이 있었고, 얘는 이제 주요 운반자가 뭐인 거야? 전자 중에서 자유전자인 것이 자유전자. 그쵸? 그러면 얘는 P형 반도체는 붕소, 알루미늄, 그리고 인듐, 그리고 아까 하나 갈륨 그런 게 있었지. 그치? 이런 것들은 13족 원소고,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가 3개이기 때문에 전공 또는 양공을 남긴다라고 했어. 여기 비어있는 공간. 그래서 얘는 주요 운반자가 전공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반도체에서 양공의 역할이 뭔지 보자. 자, 그러면 전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은 양공은 이동하지 않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했어. 왼쪽으로.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이 전자가 왼쪽으로 이동을 했다. 그치? 그러면 전자가 왼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원래는 여기가 비어있는 곳이잖아. 그치? 여기가 양공이야. 그치? 그럼 전자가 와서 채워준 거야. 이쪽으로. 그러면 여기는 전자가 없어지는 거지. 그럼 얘가 다시 빈 양공이 되겠네. 그치? 근데 사실은 전자가 이동한 거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양공이 점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양공이 마치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양공이 상대적으로 양의 성질을 띠는 거네. 그치? 왜냐? 음을 띠는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을 띠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마치 양공이 이동하는 게 양전하가 이동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 라고 해서 그냥 양전하가 이동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전화 다르게가 전자랑 양공 2개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P형, N형 반도체 구분을 할 때는 전화 다르게의 부호가 양인지에 따라서, 음인지에 따라서 P형, N형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아까 반도체 자체가 양성이라고 해서 P형, 음성이라고 해서 N형이 아니야. 전화 다르게가 양인지, 음인지, 즉 양공인지, 전자인지에 따라서 P형, N형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P형 반도체도 중성, N형 반도체도 중성인데 전화 다르게의 부호가 양, 음으로 나뉜다. 그에 따라서 P형, N형으로 구분하더라 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P형, N형을 볼 건데, 우리 P형은 그러면 뭐가 많은 거야, 지금? 우리 그림으로 그리면. P형은 뭐가 많은 거야? 양공이 많은 거지, 양공. 그래서 P형 쪽에는 양공 플러스라고 표현할게. P형에는 양공이 많다. 라고 하는 거야, 양공. 그러면 N형에는 뭐가 많아? N형. N형에는 아까 전자가 많다라고 했지, 그치? 그럼 전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야. 지금 이 그림을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대로 그린다. 자, 그러면 봐봐. 원래 P형이랑 N형이랑 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각각 존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가 P형이고 얘가 N형이에요. 근데 얘가 막 붙어버리면은 접촉을 하면은 접합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얘가 양의 성질이네, 얘가 음의 성질이네, 그치? 그러면 전자가 막 이동하겠지, 그치? 그럼 전자가 처음에 막 이동을 해요. 그러면 전자가 이동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비어버리지, 그치? 그러면 마찬가지로 양공도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왜냐면 여기에 양공이 생기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생겨버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면과 면이 맞닿아 있고, 이렇게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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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겠지, 그치? 마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은, 처음에는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를 띄니까 이 마이너스가 다 이동할 것 같잖아,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어느 순간에 지나면은 여기에 어떤 층이 생겨, 층. 우리가 이 층을 뭐라고 부르냐면 결핍층 또는 공핍층이라고 불러. 공핍층. 결핍층 또는 공핍층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 공핍층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그럼 지금 한쪽이 플러스가 됐고 한쪽이 마이너스가 됐지, 그치? 얘네가 지금 점 전환해, 점 전환.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뭐가 발생해, 여기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뭐가 발생해? 전기장이 발생하는 거지, 전기장. 자, 그러면 우리 전기장이라는 건 뭐야? 전기장은 여기에 양전하를 놓았을 때 양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인 거잖아, 전기장은, 그치? 그러면 양전하를 놓았을 때 양전하는 왼쪽으로 이동해야 돼. 그러면 여기 지금 P형에 있던 양전하가 여기 공핍층에 생긴 전기장 때문에 이쪽으로 올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반대로 전자는 우리 마이너스니까 전기장의 방향이랑 반대로 움직이는 거잖아. 여기 또 마이너스는 이 공핍층에 생긴 전기장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처음에 만나면은 처음에는 막 전자랑 양공이 막 이동을 해. 근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에 내부 자기장이 걸리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양공이 이동 못하고 전자가 이동 못하는 거야. 우리 요거를 구분 잘해야 돼. 초기에는 막 이동이 가능하다.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뭐가 발생한다고? 공핍층이 발생해서 이 공핍층 내부에 내부 자기장이 발생한다. 그래서 양공이랑 전자가 이동을 못하게 된다 라고 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보통 다이오드 할 때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야. 우리 이렇게 회로를 그릴 건데 얘를 X, 얘를 Y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이오드 하기 전에 왜 이게 먼저 나왔지? 이게 먼저 나왔지? 맞아. 자, 그러면 봐봐. 그럼 이런 회로가 있어. 이런 회로가 있어. 자, 그러면 이 회로에는 지금 전류가 흐른다 라고 하면은 이 X가 P형이야, N형이야? 얘가 다이오드.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은 이 X가 P형 반도체야, N형 반도체야? N형 반도체? 진짜로?
우리 봐봐. 그러면 요거는 기호로 얘기하면 쉬워요. 기호로 얘기하면. 자, 이 회로도에서 표현하는 기호는 요렇게 삼각형 하나랑 막대기 하나를 표현하는 거야. 그려주면은 요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둘 중에 누가 P형일까? 그치. 얘는 P의 머리 모양이지. P의 머리 모양. 그래서 P형. 얘는 N형이잖아, N형. 그치. N형이에요.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르려면은, 얘가 마치 화살표 모양이네. 그치. 화살표 모양. 그래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전류가 흐르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반대편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은 막대가 막고 있지, 이미.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 있어, 없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배웠던 게 우리 다이오드는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해? 교류 형태를 직류 형태로 바꿔주는, 즉 한쪽 방향으로만 흘려주는 정류작용을 한다. 정류작용. 그치?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P형 쪽에서는 P형에서 N형으로 가는 거는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한다. 반대 과정은 못 흐르게 한다라고 하는 게 정류작용이에요. 자, 그럼 보자. 여기에는 지금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은 얘가 어떻게 해? 전류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잖아. 그럼 얘가 P형, 얘가 N형이어야겠지, 그치? 왜냐면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래서 X가 P형이고 Y가 N형이다. 그래서 우리 고등과정까지는 회로가 이 기호를 잘 안 쓰고 그냥 네모 두 개 해가지고 X, Y 주고 P형인지 N형인지 구하시오 라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P형에서 N형으로 갈 때만 전류가 흐른다 라고 그냥 외워라고 했지. 그치?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배웠는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렇게 걸어주는 거. 아까 지금 이 상태인 거야, 이 상태. P형, N형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쪽 P형 쪽에 플러스 전지를 연결해주고 N형 쪽에 마이너스 전지를 연결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회로야, 이 회로. 자, 그럼 보자. 지금 내부 자기장은 반대 방향으로 걸려있지, 그치? 내부 자기장은.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를 걸어주면은 여기는 더 강한 플러스가 띄게 되겠지, 그치? 여기는 더 강한 마이너스를 띄게 되겠다, 그치? 왜냐면 전지에 연결했으니까. 그럼 이 전지에 의해서 아까는 얘는 이제 내부 자기장이라고 했다면 이 외부 자기장은 어떻게 돼? 외부 자기장은 요렇게 생기겠지, 그치? 반대로. 그치? 생기겠지, 그치? 그러면 양공이 이쪽으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이 내부 자기장보다 더 큰 자기장이 만들어진 거야. 그럼 여기에 양전화, 양공 주면은 전기장의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이니까 타고 가겠지. 그래서 이 장벽을 뚫고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야, 양공이. 장벽을 뚫고 지나간다, 양공이. 그럼 반대로 전자도 마찬가지로 자기장의 방향이랑 반대네? 라고 해서 전자도 뚫고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장벽이 있어도 이렇게 끼리끼리 플러스 P형, 마이너스 N형에 연결시켜주면은 어떻게 보면 외부 자기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뚫고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P형이랑 플러스를 연결했을 때 N형이랑 마이너스를 연결했을 때 전류가 통한다라고 했던 거야. 알겠지? 그럼 반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순방향 P형 그리고 플러스 이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해주는 방향을 우리가 순방향 전압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었다라고 합니다. 순방향 바이어스. 알겠지? 그래서 순방향 전압,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었을 때 전류가 흐를 수 있다. P형은 뭐랑 연결한다고? P형은 플러스랑 연결해. N형은 마이너스랑 연결해. 알겠지? 자, 그러면 역방향 전압 또는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얘 역방향이라는 거는 뭐야? 마이너스에 P형을 연결하는 거고, 그치? 그리고 플러스에
N형을 연결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아까는 봐봐. 어땠어? 내부 자기장은 요렇게 생긴 거. 얘가 지금 전자야. 파란색이 전자야. 전자. 그리고 빨간색이 양공이에요. 양공. 그럼 아까도 마찬가지로 내부 자기장은 어떻게 생겼어? 아까 이 상태에 있던 거야. 이 상태. 이 상태. 그럼 전자가 여기 있는 거고, 왜 자꾸 움직여? 전자가 원래 이렇게 있던 거예요. 공표증에. 전자가 이렇게 있던 거고, 그리고 양공이 이렇게 있던 거야. 그러면 내부 자기장은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 지금? 내부 자기장은. 내부 자기장은 항상 양에서 음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내부 자기장, 그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돼? 여기에 음극을 연결했다라고 하면은 양공이 다 이쪽으로 몰려가겠지, 그치? 왜냐면 양공은 다 플러스 성질을 띠니까. 그치? 그럼 여기에 양극을 연결했다라고 하면은 얘는 전자니까 다 오른쪽으로 밀리겠다, 그치?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틈 간격, 즉 공핍층 사이의 간격이 더 넓어지는 거지, 그치? 더 넓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가 더 넓어지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알겠죠? 아까는 얘네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했다면 순방향은, 역방향은 이 공핍증을 더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흐른다라고 하는 거야, 전류가. 우리 요걸 알아야지, 알겠지? 그래서 역방향은 P형에 마이너스를 연결하고 N형에 플러스를 연결하는 거를 우리가 역방향 전압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야. 정류작용은 아까 얘기했지, 그치? 교류 형태의 전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를 우리가 정류라고 한다. 정류, 그치? 그래서 특정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입력 전압값이 저렇게 사인파 형태다라고 해보세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사인파 형태. 이 말은 뭐야?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하는 것, 그치? 즉, 이 말은 한 번은 이쪽, 한 번은 이쪽. 계속 왔다 갔다 주기적으로 한다는 말이야. 그치? 그러면, 우리 위쪽으로 갔을 때는 보자. 위쪽으로 갔을 때는 다이오드, 얘가 P형이고 얘가 N형이니까. 일로 가면은 순방향이야, 역방향이야? 지금 이 노란색으로 가면 순방향 전압이야, 역방향 전압이야? 순방향이지, 그치? 일로 가면은 순방향. 반대로 가면 어떻게 돼? 반대로 가면은 역방향 전압이 걸리게 되더라, 그치? 역방향. 그래서 역방향일 때는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지, 그치? 그래서 순방향일 때만 전류가 흐른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가면은 입력값, 즉 인풋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었는데, 이제 아웃풋 값은 보니까 한쪽 방향의 전압값만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위쪽이 플러스라고 아래쪽이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아래쪽은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위쪽 값만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촘촘해지면은 어떻게 돼? 얘가 계속 촘촘해지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마치 1차, 즉 직류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류를 직류 형태로 바꿔주는 게 뭐라고? PN 다이오드. 다이오드지, 다이오드. 그래서 보자. 다음으로는 이 다이오드가 4개 합쳐진 거를 우리가 뭐 브릿지 다이오드 또는 렉티파이어라고 해. 렉티파이어 또는 브릿지 다이오드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뭐 한국말로 하면은 뭐 브릿지 뭐 정류 회로라고 하는데, 얘를 자세히 보자. 우리 친구들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모양. 자, 그러면 보자. 그럼 처음에 이 플러스 쪽으로 출발한다고 해보자, 그치? 그럼 이 플러스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둘 중에 어디로 갈 수가 있어? 전류가. 얘는 막혀 있으니까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는 거지. 그럼 얘가 쭉 따라서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저항을 지나네, 그치? 그럼 저항을 지난다. 그럼 저항을 지나기 전에는
전위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그치. 얘가 높은 거지, 그치. 그러면 저항을 지나면은 얘가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전위가 낮아진다, 그치. 자, 그러면 다시 얘를 저항을 지나서 쭉 왔어. 그러면, 얘도 P형이고 얘도 P형이고 두 갈래로 갈 수 있네, 그치?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가고 싶은 데로 가면 안 되지, 그치? 자, 무조건 아래쪽으로 가야 돼, 아래쪽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알려줄게. 봐봐, 그러면 지금 쌤이 이 빨간 선으로 그은 거는 지금 처음에 시작한 전부터 저항을 지나기 전이지, 그치? 즉, 어떤 상태야? 전위가 높은 상태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쌤이 이 파란색으로 그리는 거는 저항을 지난 거지, 그치? 저항을 지난 거야, 이때부터. 그러면 얘는 전위가 낮은 상태야. 그러면 전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쪽을 무조건 아래쪽으로만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회로가 이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쪽에 전위가 높은 거, 마이너스 쪽에 전위가 낮은 거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 사이클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요걸 알아야 돼. 왜 밑으로만 가냐? 전위 차이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가면 전위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구나. 알겠지? 자, 그래서 전위 차이에서 전류가 흐르는 경로. 얘는 뭐 양의 반죽이라고 해, 양의 반죽이. 그럼 반대,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출발해보자. 얘는 그러면 이쪽으로 간다, 그치? 이 색깔은 무시해. 잘못된 거라서. 그럼 얘는 요렇게 가겠지,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되겠네. 그러면 전위가 지금 높은 상태. 그치? 그럼 전위가 낮은 건 좀 흰색으로 할게. 전위가 낮은 거. 그럼 얘는 이렇게 갔다가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아래로? 얘는 무시하라니까? 그치. 왜냐면 전위가 높은 상태니까 낮은 곳, 높은 곳으로 가지 못한다. 그치.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시간적 공백 없이 저항의 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 거지. 물론 여기 지금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는 위치가 당연히 다르겠지. 그런데 저항에는 어때? 저항에는 무조건 지금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저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구나 라고 보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이오드 종류 총 두 가지 배울 거야. 하나는 발광 다이오드, 하나는 광 다이오드. 우리 발광 다이오드랑 광 다이오드의 차이점이 뭘까? 그치. 광 다이오드는 뭐라고? 그치. 빛을 전기로 바꾸는 거. 발광은? 그치. 발광은 전기를 빛으로. 어디 적혀 있나? 전기를 빛으로 바꿔주는 거지, 그치. 요게 다른 거야, 알겠지? 발광은 전기를 빛으로 바꿔주는 거. 광은 빛을 전기로 바꿔주는 거.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보자. 그러면 이 광다이오드에서 빛이라는 거는 뭘 의미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 우리 아인슈타인이 광전자. 빛 알갱이를 우리가 광자라고 한다 했지, 광자. 그치? 그러면 이 광자가 이 금속판 한쪽에 전자를 때리면은 전자가 튀어나온다, 그치? 그래서 이 광자에 의해서 나온 전자를 뭐라고 한다고? 광전자라고 하는 거고, 그 광전자가 다른 금속판의 전자를 충돌시켜서 그 전자가 흐르게 되는 거지, 그치? 그렇게 돼서 전류가 흐르는 효과를 뭐라고 불러? 광전 효과라고 부른다, 광전 효과. 그치? 그래서 광전 효과 때문에 발생하는 거, 광전 효과를 이용한 다이오드를 우리가 광다이오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즉, 광자 때문에 전기가 발생한다. 그러면 발광 다이오드는 뭐라고?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빛이 발생하는가? 이게 우리 발광 다이오드다라고 하는 발광 다이오드. 자, 그럼 발광 다이오드 원리 잠깐 볼게. 그럼 한쪽은 P형, 한쪽은 N형이니까 요렇게 전류를 흘려주면은 전류가 흐르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 있던 우리 공피증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냐, 그치? 양공이 여기 공피증이 있으면은 통과하는 거고 전자도 반대로 통과하는 거다, 그치? 그럼 이때 얘가 통과하면서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거야. 즉 재결합하면서 빛을 방출시킨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빛을 방출시키는 걸 이용하는 게 발광 다이오드예요. 그러면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뭐 진동수도 다를 거고 파장도 다르겠지, 그치? 그래서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 발광 다이오드 색깔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 발광 다이오드를 우리 LED라고 하지. LED, 그치? Light Emitted Diode, 그치? LED. 자, 그럼 문제. 그럼 LED에서 가장 늦게 발명된 색깔은 뭘까? LED. 무슨 색? 파란색? 정답. 어떻게 알았어? 파란색 들고 있었지, 그치? 그래서 파란색 LED가 제일 늦게 발명이 됐어. 약 한 1993년쯤. 나머지 빨강, 초록은 한 30년, 40년 전에 발명됐어요. 그래서 이 1993년에 일본 과학자가 이 파란색 LED를 발명해서 노벨상을 받은 거야, 노벨상. 왜냐면 그 전까지는 빨강색, 초록색 밖에 없으니까 우리 빛의 삼원색이 뭐야? RGB지. 근데 RG밖에 없으니까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었어. 즉 이렇게 빔으로 쐈을 때 이 파란색 계열은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거야. 그런데 이 블루 LED를 발명하면서 모든 색깔을 다 표현 가능한 거지, 그치? 왜냐면 RGB 빛의 삼원색이니까 다 합하면은 백색광 LED가 나오는 거고, 그 중에서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하면은 이렇게 모든 색을 다 표현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블루 LED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고 파장이 짧기 때문에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친구들 우리 포인터 같은 거 보면은 웬만해서는 빨간색 아니면은 초록색이잖아. 파란색 포인트 본 적이 있어, 없어? 없지. 그만큼 구현하기가 어려워서 없는 거예요, 파란색 포인트는 잘. 물론 있긴 있어요. 약간 간지 아이템으로 있어. 그런데 이제 빨간색, 초록색보다는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배터리가 빨리 따라. 그래서 빨간색, 초록색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발광 다이오드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광 다이오드 나오겠지. 자, 광 다이오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광전 효과를 사용해서 빛을 전기로 바꿔준다라고 했어. 그 우리 어디서 많이 봤지, 이거? 태양전지. 태양전지도 마찬가지로 태양전지 여기 N형, 여기 P형으로 두고 여기 금속 판때기 두는 거지. 그러면 빛을 쬐면은 여기서 알갱이가 나와서 얘가 알갱이 타고 올라간다 했잖아, 그치? 그래서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잖아. 여기는 지금은 뭐 외부 회로가 안 그려져 있긴 한데 이 금속판에 광자가 닿으면은 이 금속판에서 전자가 나와서 외부 회로로 타고 흐른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이제 외부 회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광자가 닿아서 전자가 충돌하겠지, 그치?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나와서 전자가 흐른다, 이렇게. 그럼 반대로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지. 이게 우리 광전 효과를 이용한 태양전지 예시가 보통 이런 거야. 태양전지 예시가. 알겠지? 자, 그 다음으로 보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다이오드가 또 어디 활용되는데를 볼 거야. 다이오드, 그래서 아까 레이저 다이오드, 레이저 포인터 활용되는 거고, 그치? 그 외에도 뭐 단색광, 직진성,
또는 폭넓은 파장이 대량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레이저 포인터 또는 프린터 또는 의료용 기기에 많이 쓰이더라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접 회로, 뭐 반도체 회로 그런 데도 많이 쓰이는 거야. 우리 휴대폰, 뭐 컴퓨터 그런 데 많이 쓰이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P형 그리고 N형 하나만 접합한 거를 배웠는데, 뭐 트랜지스터는 뭐 PNP 또는 NPN 이렇게 세 개가 결합을 한 거를 우리가 트랜지스터라고 해. 그래서 우리 트랜지스터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배웠어? 다 까먹었구나. 증폭 역할을 하고요. 증폭. 그리고 스위치 역할을 한다라고 배웠다. 스위치.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스위치 역할 그리고 증폭 역할을 한다. 그리고 뭐 저항 축전기 등으로 만들어지고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등에 또 많이 쓰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그림이 잘못되어 있어. 여기가 한쪽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은 끼리끼리 노는 거니까 전구에 불 들어와요 하는 거. 그렇지? 여기서는 여기가 플러스야 여기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역방향이니까 전구에 불 안 들어와요 하는 실험인 거야.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 그래서 오늘 내용은 수업은 여기까지다. 다이오드 반도체는 여기까지야. 자, 그럼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중등고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보자. 어떠세요, 이거? 몇 문제만 같이 풀어볼게, 남은 시간 동안. 현승이 이거 있어? 그럼 앞에 봐, 알겠지? 보자. 문제를 어떤 거를 풀면 좋을까? 변호사 인파이를 주셨는데 해보자. 어디가 제일 어려워? 지금 배우고 있는 것 중에? 빛? 처음 하는 거라서 그렇지. 잠깐만 보자. 어려운 부분이 없긴 한데. 이렇게 학교에 PDF 형태로 줬어? PDF 형태로 줬어? 뭐 올려놨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왜 쌤한테 그걸 주는 거야? 왜 종이를 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거 같이 한번 풀어보자. 한 문제씩. 슬라이드시 어떻게 하냐? 이거 잘 보이나? 잠깐만, 슬라이드쇼. 슬라이드쇼 어떻게 하지? 오케이, 이거 그대로 보자. 잘 보이지, 그래도?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네. 7번 문제 말고, 그대로 7번이네. 자, 이거 같이 볼게. 자, 그림 가는 자기화되지 않은 자성체 A, B의 모습을 나는 가의 A, B를 균일한 자성체, 균일한 자기장 인에 놓아서 자기화를 시킨 거다, 그치? 자, 그럼 자성체 A는 처음에 원자 자성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뭐라는 거야? 반자성체라는 거죠, 반자성체. 얘는 상자성체겠지, 그치? 왜냐면 문제에서 상 아니면 반이라고 했어.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또 뭐냐면은, 여기 자기구역 있어, 없어? 자기구역 없지. 그래서 자기구역 없으니까 얘는 상자성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자. 균일한 자기장을 걸었을 때 반자성체,
근데 당연히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반자성체는 이렇게 좌화가 된다, 그치? 그럼 상자성체는 조금 약하긴 하지만 외부 자기장이랑 같은 방향으로 좌화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기억 A는 상자성체 맞고 B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미안해. 반자성체고 B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해? 아니지. 유지하는 거는 무조건 뭐라고? 강자성체만 그런 거야. 강자성체만. 그럼 마지막으로 나에서 A와 B 사이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그치? 반자성체는 항상 다른 거를 밀어내는 거. 왜냐면 반대로 자기화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내는 청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2번이겠네. 그치? 그럼 보자. 그림과 같이 균일한 자기장에 자기화가 된 상태에 있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물질 A, B, C 중 두 개를 꺼내서 하나는 수평면에 넣고 한 거네. 그치? A, B, C는 강상반 중에 하나다라고 했어. 자, 그럼 보자. 수평면에 놓은 물체를 B라고 했을 때, 봐봐. 떨어뜨린 물체 A를 떨어뜨렸을 때 0.23초가 걸렸어. A를 떨어뜨렸을 때 0.23초가 걸렸어요. 즉, C를 떨어뜨렸을 때는 0.203이 걸렸대. 0.203초가 걸렸어. 우리 요거를 기억해야 돼. 알겠지? 자, 보자.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B와 C가 자기화된 방향은 서로 같다라고 하면은 얘는 무슨 말이야? 둘 중에 하나는 강, 하나는 상이라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수평면에 놓은 물체가 지금 B야, B. 그리고 둘 다 A를 떨어뜨린 거예요. 자, 그러면 B 위에 떨어뜨렸을 때 0.23초가 걸렸고, C 위에 떨어뜨렸을 때 0.203초가 걸렸대. 그러면 남은 A가 뭐라는 거야? A는 무조건 반자성체지, 그치? 반자성체.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지금 얘가 B라고 하고, 얘가 C라고 해보자, C. 그럼 이 위에 A를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거야. A를 떨어뜨린다. A를 떨어뜨려. 떨어뜨렸을 때 얘는 0.23초가 걸렸어. 얘는 0.203초가 걸렸어. 그 둘 중에 얘가 더 오래 걸린 거지, 그치? 즉, 여기는 청력이 강하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잖아. 더 오래 걸렸으니까. 얘는 반대 방향으로 강한 청력. 그러면 즉, 얘가 지금 반자성체니까 B가 뭐라는 거야? B가 강한 청력이니까 강자성체, C가 상자성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A는 반자성체다. 나머지 다 꺼서라, 그치? 얘고, 그치? 그 다음에 B는 아까 뭐라고 했어? B는 강자성체다. 얘가 4번의 답이네. 몇 시야? 몇 문제 더 풀 수 있겠는데? 자, 그러면 보자. 다음 문제. 7번 한번 보자, 7번. 얘는 너무 커서 안 보이네. 자, 7번 봅시다. 다음은 자성체 P랑 솔레노이드가 X축상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자기력의 전류의 방향이 A일 때, 전류가 위쪽으로 흐를 때, 자기력의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래. 요건 무슨 말이야? 자기력의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래. 자기력. 그럼 봐봐.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말은 얘가 마치 우리 오른손 법칙 사용하면은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라는 거지. 그럼 자기력의 방향이 플러스라는 거는 P는 인력이잖아. 그치? 인력. 그치? 끌어당기는 방향이니까 인력.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S극이어야 되고 얘는 밀어내는 거니까 플러스니까 얘는 이쪽 면이 S극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NS, 얘는 NS여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P는 반자성체이다. 맞는 말 틀린 말? 얘는 끌어당기는 힘이니까 반자성체는 아니겠지, 그치?
얘는 틀린 말이겠네. 그럼 이 Q가 자기화되는 방향은 전류의 방향이 A일 때와 B일 때가 같다 라고 하는 거네. 다르겠지, 그치? 외부 자기장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얘는 틀렸다.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B일 때 P와 Q, 잠깐만, 답이 없는데? 잠깐만. 답이 몇 번이에요? 답이 1번? P는 반자성체다? A가 올라가는 거 맞지? 보자, A가 올라가는 거고, 솔레노이드 흐르는 방향 A일 때 P와 Q가 솔레노이드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이게 그거네. P가 얘를 밀었다라는 거잖아. 솔레노이드 작용하는 거니까 얘가 N극이고 얘가 S극이라고 하면은 얘가 밀었으니까 얘가 N극이고 S극이네. 얘가 N극이고 얘가 S극이네. 그치? 그럼 얘는 그러면 청력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반자성체다 맞고, 그치? 그 다음에 자기화된 방향은, 그럼 얘는 외부 자기장이랑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되는 거지. 인력이니까, 그치? 그러면 얘는 A랑 B일 때가 외부 자기장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얘는 틀린 선제가 되겠다, 그치? D급 보자. 전류의 방향이 B일 때는 얘가 S극이고 얘가 N극이 되는 거네, 그치? 솔레노이드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아니지. 어차피 얘는 강인지 상인지는 모르지만 인력에 작용할 거고 얘는 반이니까 밀어낼 거야. 그래서 방향은 플러스 방향 그대로 같은 거야. 그래서 기억이 정답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풀어보자. 얘는 너무 길어서. 얘는 14번 보자, 14번. 자,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와 중심이 원점 O인 원형 도선 BC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했어. 그치? 그 다음에 A, B, C에는 각각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더라. 그리고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A, B에 흐르는 전류 방향에 따른 O에서 A, B,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나타난 거다. 이 원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표현한 게 이 표라고 했네, 그치? 자, 그럼 A는 지금 전류의 방향이 어디래? 플러스 Y 방향이지, 그치? B는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했네, 그치? 그러면 지금 얘를 보자. 이때, 그러면 O에서는 A, B,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대? 0이라고 했지, 0. 얘는 지금 어떤 조건이냐면은 플러스 Y니까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고 B는 어때? B는 반시계 방향이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 이 원점에서 0이라고 했어. 0이라고.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얘에 의해서는 이 원점에서는 들어가는 거야, 나오는 거야? A에 의해서는. 이렇게 감아버리면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지. 그래서 들어가는 거 A에서는 X인 거예요. 그럼 B에 의해서는 나오는 거네, 그치? 나오는 거. B에 의해서는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 자, 거리가 누가 더 멀어? A가 더 멀지. 그러면 C가 들어가는 거야, 나가는 거야 돼? C가 나가는 거야 되지, 그치? 왜냐면 얘가 더 세니까 지금 아니지 들어가는 거야 되잖아. C가 B가 거리가 더 가까우니까 더 세잖아. 더 세니까 나오는 거 더 세잖아. 그러니까 나오는 거 아니야? 응? 여기서 0인데 아니. 봐봐. 얘가 지금 들어가는 게 약한 거지, 그치? 약한 거야. 나오는 게 센 거야. 그러면 총합이 0이 되려면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 그치? 그러면 C는 지금 우리가 전류가 요렇게 흐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치? 반대로. 그럼 두 번째 보자. 마이너스 Y,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이다라고 했을 때. 그래,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야, 지금? 얘 지금 거리는 모르지만, 어떻게 알 수가 있어? 방금 했던 거에서.
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방향 판단을 한 거지, 그치? 거리가 안 나와 있네? 우리 문제에 거리 표시도 안 돼 있지, 정확하게. 네. 거리 표시도 안 돼 있고. 그러면 봅시다. 다음 상황 보자. 지금 A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치? 그 다음에 B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대. 그러면 보자. 얘에 의해서는 얘가 여기서는 나오는 거지, 그치? 나오는 거. 얘에 의해서도 어때? 똑같이 나오는 거네, 그치? 그러면 C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야지 들어가는 거야, 그치? C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는 3B 제로구나. 라고 하는 거지, 그치? 3B 제로구나.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보자.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O에서 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각각 BB, BC라고 할 때 BC분의 BB를 구하시오라고 했네. 그런데 이걸 거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하지? 자, 그럼 일단은 한번 해볼게. 아까 첫 번째에서 뭐라고 했어? BA에 의한 자기장이라. 그리고 아까 B는 반시계였잖아. 나오는 거야, 그치? 나오는 거. 나오는 거는 B였지. 그리고 C는 아까 반시계였으니까 들어가는 거야, 나오는 거야.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BA랑 BC랑 더했더니 BB가 나왔어요, 그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얘. 지금 BA랑 그리고 얘에 의해서는 흰색에서 나오는 거지. B에 의해서는 나오는 거야. 그리고 얘는 나오는 거니까 BB겠네. 그 다음에 이 C에 의해서는 그러면 C에 의해서는 3B 제로니까 어떻게 돼야 돼? 예, 어떻게 돼야 돼? 근데 방향도 표시가 안 돼 있네. 나오는 건지 들어가는 건지. 그냥 세기만 나와 있구나. 보자. 3B 제로, 3B 제로. B0. 방향도 안 나와 있잖아. 그러면 보자. 얘네 그러면, 아까,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큰 거야? 누가 더 큰 거야? B가 A랑 C보다는 더 큰 거지, 그치? B가 A랑 C보다는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얘가 3B 제로가 됐다라는 말은 어디에다가 더해줘야 돼, C를 지금? 이 대소 관계 따져보면 B에다가 더해줘야 돼? B가 제일 큰데? 근데 두 번째 거 A가 마이너스 Y로 가는 거는 A랑 B가 방향이 같은 거 아니야? 잠깐만. 얘가 이렇게 되면은 둘 다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네. 미안해. Sorry. 얘도 나오는 거고 얘도 그러면 나오는 거고, 그치? A랑 그러면 A랑 B를 더했더니 C가 되는 거네, 그치? A가 B를 더했더니 근데 C가 되는 건 알 수가 없는데 왜냐면 자기장의 세기가 3B 제로이기 때문에 얘는 문제가 좀 이상하다. 방향이 안 나와 있어서. 얘는 선생님 다음 시간에 풀어줄게. 가자.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일정하다. 응?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일정하다. C는 계속 그러면은 그러면 C에 흐르는 전류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문제 나와 있구나, 조건에. 그러면 C가 아까 어느 방향이었어? 시계 방향. C가 시계 방향이었지. 그러면 C가 지금 시계 방향이니까 어때야 돼?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되네. 그럼 다 들어가는 거지, 그치? 다 들어가는 거. 그래서 B, C까지 더한 게 3B 제로구나. 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럼 마지막 한번 보자. 그러면 C는 계속해서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치? C는 들어가는 방향이야. 그러면 A가 C는 플러스 Y니까 얘도 들어가는 방향이네, 그치? 얘도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B도 시계 방향이네. 다 들어가는 거야. 이게 말이 되나? 그치, 시계 방향이지. B도 시계 방향. 그럼 또 더하기, 잠깐만.
뭐가 이상하다. 두 번째 조건 다시 보자. 세 번째 조건 플러스 y 그리고 시계 방향이니까 요렇게 얘도 시계 방향이니까 둘 다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 다 들어가서 그럼 얘는 b0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조건에서는 보자. 얘가 마이너스 y네 그치? 마이너스 y면은 얘가 나오는 거잖아. 나오는 거니까 얘가 그치 나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얘가 b가 시계 반대 방향이야. b가 시계 반대 방향이면은 요렇게니까 얘가 나오는 거네. 얘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c는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잘못했네. 그러면 BA 더하기 BB 그러니까 BP 마이너스 BC인 거지 그치? 마이너스 BC가 3B0겠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식을 가지고 연립을 하면은 답이 2번이 나와. 2번. 이 세 가지 가지고 연립을 하면 답이 2번이 나오더라. 알겠지? 이 BB를 이 BAC에 다 대입하면 나오겠네.